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3월 26일 오늘 공무원 시험 소식. 자, 오늘 공무원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원본입니다. 이게 이제 보도 자료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만든 보도 자료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뭐 이 써 있는 게 이제 뭐 저거죠. 압축해 놓은 거. 그래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을 직급 상향했다는데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죠. 우리 아직 공무원이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6급으로 근속 승진 대상 규모를 50% 확대한다. 이거 근속 승진한 거에 또 깜빡 넘어가시는 분 있는데, 네, 근속 승진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 대우 공무원, 또 이건 대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가 할 수 있는데, 대우 공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면 좀 아는 건데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 긴급 초과 근무 실질적 보상 순직 공무원 예우 강화했다.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 내용은 그런 거죠. 이제 공직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다. 뭐 물론 퇴직자도 많지만 5년 미만이 13,000명이 22년 통계로 최근에 제가 방송도 했었죠. 많이 그만뒀다고. 그만두니까 또 많이 뽑는 것도 많이 뽑는 게 아니지만 그 자리를 다시 채우려고 뽑는 것도 있다. 그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근을 주겠다 이런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큰 당근은 아닌데 이거 뭐 몇 년 뒤의 얘기니까 이게 지금 당장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예전에 이제 국가직에서 주로 하던 거를 지방직도 같이 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전반적인 거는. 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승진 좀 빠르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최저 연수란 게 있어요. 몇 년 되면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 그거를 막 줄였거든요. 그게 근데 국가직만 발표가 되고 지방직이 발표가 안 됐었어요. 그거를 지방직도 적용하겠다는 거가 주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이번은. 그 다음에 이제 근속 승진한 거 확대하겠다 하는 건데 근속 승진한 거 밑에 있죠. 상위 직급에 결혼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상위에 없어서 근속 승진을 왜 하냐? 일반 승진이 있거든요. 원래 일반 승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최저 연수가 지나면 착착착착 올라가는 일반 승진 제도를 다 사용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누락이 된다거나 뒤쪽으로 빠지고 인원수가 없어서. 그래서 근속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착각하면 무슨 상위 우수 공무원 시간이 됐는데도 승진을 못해.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올려주는 거예요. 그걸 근속 승진이라 그래요. 이 연수도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년 하는 것도. 근데 여기 보시면 7급에서 6급이 아마 적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7급에서 6급을 근속 승진 시키겠다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9급으로 들어가서 7급까지 5에서 10년, 5에서 10년, 6급까지 뭐 15년, 20년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대단한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근속 승진이 여기 나와 있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승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을 때. 그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이제 대우 공무원이에요. 대우 공무원. 요거. 대우 공무원이라는 게 뭐냐면 대우를 받는 공무원이야. 내가 돼야 되는데 승진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또 밀려 있는 거야. 한마디 얘기하면. 그래서 급여를 올려주는 거예요. 대우 공무원 수당이란 걸 줘가지고. 우리가 군대 가신 분들 대우 뭐 이런 거 알 텐데. 그거가 대우 공무원이고요. 제가 참고로 제 블로그에서 옛날에 이 대우 공무원 수당 요게 맨날 1등이었어요. 검색하는 것 중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우 공무원도 이제 기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승진을 못하고 몇 년이 지나면 뭐 이런 식이에요. 몇 년 이상 되면 야, 너 못 올라갔지만 내가 돈은 내가 그걸로 인정해서 줄게 이런 거예요. 이게 좋은 것도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승진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최저 연수만 타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 뭐 이제 근무 평정도 줘야 되고 가점 평정도 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평정들이 줘야 되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초고속이라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요거 승진 소요 최저 연수만 갖고 올라가면 이분이 바로 초고속 승진이야. 공무원에서는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 그러니까 9급에서 4급 몇 년, 9급에서 8급 몇 년, 8급에서 7급 몇 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근데 줄였어요. 국가직에서 이미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저 줄인다. 지방직도 이제 그래서 앞에 지방직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요거는 좋은 거예요. 예전엔 그 연수가 안 되면 승진을 못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줄어드니까 좀 더 빨리 대상자에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상자에 올릴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뭐 평정 잘 받은 분들은 타고 올라가면 금방 7급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좋은 거다. 요건 좋다. 근데 위쪽에 제가 볼 때 뭐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적체 심한 데는 대우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요거 위에 거 근속 승진은
네, 이 부분은 뭐 이제 적지 심한 데서는 이제 환영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5년 차에서 그렇게 뭐 크게 지금 5년 차에 너무 많이 그만둔다 해서 그런 건데 1년부터 5년 차 이게 뭐 그렇게 작용을 할까 하는 네,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냥 의구심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이제 공통 육아 시간 확대하는 게 있고요. 가족 돌봄 휴가를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무조건 우리나라 이제부터 셋째입니다. 셋째. 예,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지금 셋째에 대한 혜택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셋째. 근데 이제 다자녀가 이제 두 명으로 바뀌었어요. 세 명이었는데 이렇게 할 거면 두 자녀까지부터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시대 약간 착오적이다. 그 다음에 저연차 공무원 연가를 확대한대요.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15일까지 확대한다. 현재 11일에. 그러면 3일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 휴가를 갈 수 있는 환경을 줘야지. 휴가를 못 쓰게 해놓고 휴가를 일수만 준다면 결국 뭐예요? 돈으로 돌려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도 연가 보상비 주거든요. 예, 근데 전부 공무원들 다 못 씁니다. 15일 주면 15일 다 못 써요. 12일은 한 달에 한 번씩 치는 거잖아요. 못 써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치기도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력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일을 누군가 딴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서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인력은 줄이려고 그러고 공무원 연간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이거 뭐 결국 돈으로 다 돌려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저축 연가.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많잖아요. 남은 게 많으니까 그 연가 보상비라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도 일정 일수밖에 안 해줘요. 그 나머지는 이제 연가 저축제를 쓰라 그래가지고 저축을 합니다. 저축. 연가를 저축해 놓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나중에 뭐 14일 이상 여기 뭐 해라 써라 이런 거 있거든요. 자, 연가 20일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의무 사용일수 14일 의무로 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제외한 7일의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한다. 7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73, 20일 3년만 넘어도 21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뭐 유럽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이렇다는 건데 과연 한 달 이렇게 갔다 왔을 때 내 자리가 있냐. 자리가 있는 게 문제가 이제 업무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누군가 커버되는 사람이 아주 여유롭게 이거 업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서로 연가 쓰는데 눈치를 본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무슨 요일은 쓰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지금 아직까지 안 됩니다. 이거는 일반 회사는 아예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일반 회사는. 그냥 쓰라 그러고 예, 요 앞에 카페 가서 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가는 쓰고 있는 거야. 왜냐면 소진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제 회사는 나왔는데 출근 안 하고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회사들이야. 이 연가는 영원한 딜레마예요, 딜레마. 이거를 보내자니 업무가 빵꾸나고, 빵꾸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서로 괴롭고,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뭐 더 늘려준다는 건 좋은 겁니다. 뭐, 금전적 보상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복무관리 자율성 이건데, 뭐, 사유를 작성했던 조퇴 외출임금 사유도 없이 한다고? 공무원이 스스로 연가를 결제한대.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감찰부서가 굉장히 바빠지는 거죠. 진짜 사유가 있어서 뭐 하는 건지 그냥 막 나가면 어떻게 그럼 근무지 이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건 조금 애매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교육기회 확대가 있어요. 교육기회 확대가 있는데 여기서 야간 대학에 뭐 전공학과를 개설해서 근데 야간학 이것도 문제야 또. 공무원인데 야간 대학교 가기가 쉬워요. 특히 국가직 공무원 여기저기에 발령이 나잖아. 그럼 그 지역에 있는 학교밖에 못 가잖아요. 또 따져 보면.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배치를 받으면 전국으로 배치를 받으니까 내가 집에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수업이 보통 7시인가부터 할 거예요 아마 너무 늦게는 안 하니까 그때까지 갈 수 있느냐 또 아까의 문제죠.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갈 수도 없고 이게 문제야 이게. 대학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공무원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는 더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외훈련 신설 이런 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연수 자기개발 휴직의 요건을 완화했다. 원래 연수 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개발 휴직은 5년 정도 지나면 5년 지나면 원래 받는 건데 3년으로 완화한대요. 요거는 3년으로. 근데 이거 이 휴직 쓰고 이게 한 달인가 그럴 텐데 이거 갔다 오면 아까 또 그 문제예요. 누가 내 일을 할 거냐 이런 것들. 연수 휴직은 2년입니다. 2년. 근데 이거 4년 올린다고? 와. 그러면 대학을 다닐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연수 휴직은 무급일 거예요. 그래서 연수직 받고 대학을 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임용유예를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임용유예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그거보다는 공무원을 좀 다니다가 연수직 받아서 4년을 다 다니고 4년이 아니고 이제 뭐 3년 남은 사람도 있고 2년 남은 사람도 있을 건데 졸업하면 되겠죠 또. 그러면 또 그분들 그 졸업하고 나서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좋은 거 같지는 않은데 제 얘기예요. 제 생각이에요. 그잖아. 우리가 대학을 졸업 안 했을 때는 공무원 해야 되겠다 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어디 다른 데 넣으면 될 것 같은데 해서 딴 데 가면 또 결혼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 연수휴직 줬다가 본인도 가고 이거 말고도 이제 유학휴직도 있거든요. 유학 가는 거 그런 것도 유학 갔다 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뭐 현지에서 뭐 취업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 딜레마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다음에 제 마음건강보호,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한다는 거, 민원공무원 우대하는 거는 지금도 민원 업무 수가 이 수당 줍니다 지금. 근데 추가로 3만 원 더 준대요 이제 민원 때. 원래 민원 때 수당이라는 걸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더 준다. 그런 것 같아요. 더 준다는 것 같아요. 그죠? 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3만 원 더 주고 승진시 가점 부여한다. 왜냐면 민원 때 가면 다 괴로워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민원 공무원 보호 근본 대책. 이건 어려워요. 사실은 왜 뭐죠 그거 카메라 달고 뭐 해도 그잖아. 성난 민원인을 달랠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맨날 뭐라 그래요.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 그러거든. 높은 사람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어려운 거야. 공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내가 공무원일 때랑 내가 공무원이 아닐 때의 그 민원을 볼 때는요. 저도 민원을 이제 뭐 처리하러 가잖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서 왔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러는 거지. 음식점에서 왜 순서 안 지키고 내 거보다 뭐 늦게 온 사람이 와서 먼저 먹는다거나 누락이 되면 열받잖아요. 그리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아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거는 굉장히 강도가 약한 민원이거든. 빨리 해주면 되거든 사실. 근데 이런 이제 뭐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세죠. 근데 내가 반대로 나도 이제 어떤 그런 불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것만 담당하는 사람이 사실 있어야 돼. 갈등을 해결해 줄 사람들, 능숙한 사람들, 직급이 좀 높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한테 막 소리 지르면 잘 이게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지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위법한다고 너 고소할게 이러면 더 싸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뭔가 갈등을 조정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다음 국가직 긴급 초과 근무 시 정당한 보상 여태까지 안 했대요. 그래서 해준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국가직 얘기고. 그다음 지방직 근무 환경 관련 지자체 경비를 현실한다. 급량비란 게 밥 먹는 건데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대요. 네. 그다음에 행사 차출 경비 지준 표준화 뭐 이런 게 있고 지역 축제 기념식 지방직 공무원들 가장 싫어하는 거가 지역 축제 동원이죠. 기념식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여름 때 비 많이 오면 폭우 같은 거 오면 저거 되잖아요. 또 비상 걸리잖아. 그런 비상 근무들 지자체가 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자 출산 관련 복지 포인트. 여기 있네. 기존의 자치단체별 통상 초과근무 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데 앞으로 공동대 반일 뭐 이거는 뭐 구체적인 거라 돈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출산 관련 복지 포인트를 더 주겠다 하는 거 있고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요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표로 이제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보시면. 근데 이제 제가 쭉 얘기했던 거는 현실과 이상과 딜레마와 그런 것들인데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 실천이 돼서 사례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뿐이 다 노름이야. 그냥 한마디 얘기하면 그냥 좋은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다 이런 거 공무원 학사과정 위탁전에 지원 가능하는 게 아니라 돼서 다니고 편하게끔 다녀서 졸업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 없이 졸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이렇게 하면 나도 대학을 다닐 수 있구나. 이렇게 다 전부 다 마찬가지로. 연가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 일어나야지 연가 일수와 많이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의지는 좋다. 의지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의지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요즘 공무원 뭐 안 좋다 얘기는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관련돼서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대통령 경호처 경호 공무원 공채입니다. 경채가 아니라 공채예요.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면 뭐 우대되는 게 되게 많아요. 아니 경호처니까 뭐 경호 관련된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산교도소
식품위생직 경력경쟁 공무원 시험 경채죠, 경채. 요거 뽑는 게 있고요. 부산교도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기직을 또 선발합니다. 경채 역시 요거 경채. 그 다음에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청원경찰 채용하는 거. 어제 오늘 쭉 나왔습니다. 원서수 이후로 쭉 나왔으니까 한 번씩 또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좋죠.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이 방송해갖고 지원해갖고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네. 몰랐는데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길을 좀 쫑긋 하고 계시면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자격증 있고 이런 분들은 요 경채도 노려볼 만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